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해운대 노후객도시 정비, 그린시티 통합 재건축 19역, 한라, 벽산 1차, 두산 2차, 19역 3개 단지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아닙니다. 19역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산역, 신곡초중, 그 다음 백병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상업지도도 가깝고 19역 1978세대 3개 단지 한라, 벽산 1차, 두산 2차 3개 단지가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맵을 보시죠. 이렇게 3개 단지가 합쳐져 있네요. 장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곡초중학교, 그리고 자이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백병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쪽으로 들어가기도 편하고 타고 성정으로 빠져가고 위로 가면 울산으로 빠질 수 있고요. 19역은 여기 3개 단지가 이제 묶이게 됩니다. 벽산 1차가 880세대, 두산 2차가 632세대, 한라가 466세대, 총 1978세대가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V월드로 바로 보시죠. 위성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자, 여기랑 학교랑 이제 병원, 동사무소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역세권입니다. 자,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다가 이제 버퍼링이 나서 영상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컴퓨터 사양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있는데 상록은 내일 다음번에 이제 12구역 할 때 상록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크기를 좀 줄이고 노트법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하는데 노트법의 이제 일반적으로 도정법, 도시정비법하고 이제 특별법하고의 좀 차이가 뭐냐. 이제 노트법은 결국엔 그 계획도시, 소위 말해서 크게 보는 겁니다. 노후 오래된 이제 계획도시를 이제 지자체 이제 관할 관청 쪽에서는 그 도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규모 단지로 하면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로 난개발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는 게 아주 좀 복잡합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빈집 정비나 이제 노후계획 도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그거고, 다행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 도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법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구역 지정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계획 심의 단계에 이제 통합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재건축을 하더라도 크게 볼 때 사업 준비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완료 이런 큰 파트를 볼 때 우선은 보통은 시작할 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안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이나 이제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게 이제 도정법은 이런 식으로 사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은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진단, 이 재건축 진단이죠. 여기서 이제 재건축 진단을 결국에는 완화를 해주거나 거의 면제 수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보통 도정법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초창기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노트법을 통해서 재건축 진단, 안전 진단이 이제 완화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좋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업 시행을 해서 인해서 이제 추진이 조합을 만약에 할 수도 있고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공공 시행이나 신탁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공공은 안 하겠죠. 민간으로 하면 이제 신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신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조합을 하든 신탁을 하든 보통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면 보통 이제 조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승인하고 이제 뭐 그리고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조합 설립을 해주세요. 설립인가를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시공사를 이제 선정할 텐데 선정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뭐 설계 뽑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건축계획 심의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건축계획 심의를 만약에 특별법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로 표현하자면 아주 편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합심의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니까 힘들겠죠. 하지만은 뭐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감리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건축계획의 심의 단계에서 통합심의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노트법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 그러니까 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법이 이런 구역 지정하고 그 말은 이제 재건축 진단 완화 면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건축계획 심의 단계 통합 심의 이런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트법을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 때까지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전까지는 노트법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노트법이 이제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업 시행이나 뭐 이 다음 사업 추진 사업 시행 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구역 지정까지는 뭐 노트법이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사업 시행이나 이제 그 다음 관리 처분 관련해서 계획 관련해서 뭐 여기 이제 뭐 분양 공고 신청하고 그 다음 관리 처분에 대한 이제 계획 세우고 수립하고 인가받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정법의 절차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법으로 이렇게 큰 틀을 묶되 이제 그 절차 관련 그 부분은 결국 도정법, 도시정비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관련 부분도 이제 뭐 이주 철거 이거 착공 이런 부분들 이제 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도정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노트법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하는 큰 틀 재건축 진단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 절차를 따라가는 건축계획 심의 단계 이런 부분들 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원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최대한 지원을 한다는 말은 홍보뿐만 아니고 그리고 심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니까 이제 결국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탁으로 가겠다. 신탁으로 하면은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 대표회의를 이제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를 안 만듭니다. 조합도 설립 안 하고 사실은 뭐 조합 설립도 안 하고 사실은 설립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구성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행자 뭐 신탁 회사를 이제 선정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많으니까 신탁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노트법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뭐 빠르게 낸다. 그리고 노트법을 보는 것은 결국은 구역 지정하는 이 부분에 이제 큰 틀을 따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도정법의 절차를 따라가는 거고 일부 이제 건축계획 심의에서는 이제 노트법이 이제 지원을 해준다. 통합 심의를 해주는 지원을 해준다. 나머지는 다 도정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 제자리 재건축하고 이제 독립재산 관련해서거든요. 자리 재건축하고 이제 독립정산 재산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각각의 내용이 이제 사실은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말 그대로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재건축을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위치, 어, 동, 호수 단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의 느낌처럼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사는 그 동 단지 자체에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내 자리에 유지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독립재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통합재산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제 정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성 관련하고 그 사업성에 따른 이제 분담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자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사업성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내가 그 사업에 드는 그 비용을 우리가 그 구역이나 그러니까 그 동이 이제 어,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의 가격 방향이 맞는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이 부분이 된다면 이제 각 동의 동의를 받기는 좋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제 노트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하는 이 부분을 이제 큰 틀을 보고 나머지 절차들은 이제 도정법의 절차를 이제 준용하는 거나 도정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의 이제 건축계획심의 통합심의를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노트법이 또 해주지만 나머지는 절차는 도정법을 따라가요. 그렇다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동의 이제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는 소유자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의 이제 70% 면적 70%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물론 신탁으로 가도 똑같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조합 설립할 때 또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제자리 재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 돼야 되니까 각 동의 3분의 1이 물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땅이 있어요. 땅이 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동에 이제 살고 있어요. 한 동에 이제 살고 있다 하면은 보십시오. 내가 여기 로열동 로열층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조망 일조권을 보고 있고 여기 가까울 수도 있고 뭐 학교가 가까울 수도 있고 뭐 산이 가까울 수도 있고 병원이 가까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위치의 동이 그 밑에 있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동 단지의 밑에가 내 땅이라고 생각한.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그 뭐 지분 정의로 이렇게 법적인 정의로 보면 이 전체 땅의 일부 지분을 차지하는 거지 이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분이 사실은 그 지분으로 본다면 정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지. 근데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은 내가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내 땅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뭐 다른 동 배정을 가게 된다, 다른 데로 가게 된다 하면은 뭐 사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재산이라는 이런 방향성을 하게 되면 통합 재건축에서는 이거를 합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재산을 동시에 이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묶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단지수가 많잖아요. 단지수가. 예, 단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동으로 봤을 때도 많고, 이 대지 필지와 이 대지 필지와 이 대지 필지를 다 합쳐서 ABC라는 세 개 단지를 이제 묶고요. 그 다음에 A1, A2, A3라는 뭐 이런 각동 아파트들이 이제 묶이게 되겠죠. B1, B2, B3, C1, C2, C3 이렇게. A, B, C라는 세 개 단지가 이제 묶고 각각의 대지가 묶이고 그 안에 또 동별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분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뺄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별로 보면 그러면 이 동은 이제 3분의 1이 이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 70%또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동에서 내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상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에 살 거야. 여기에 살 거야. 여기에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자리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개식 도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지자체는 계획도시를 보면 계획도시란 말은 도시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할 때 요런 작게 이제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본다고요. 왜냐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로 난개발 때문에 아주 큰 기반 시설부터 도로 라인까지부터 여러 가지 모든 게 문제되는데 지금은 어, 모든 걸 크게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건데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에 맞는 제자리 재건축은 사실은 취지가 안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리 노특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과 이제 건축에 통합 심의를 준다 하는 이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 결국은 절차는 도정법을 따라서 이렇게 조합 설립을 하든 이제 신탁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 이 절차대로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이나 특히 그 분당 쪽에서는 제자리 재건축으로 해야지만 이 동의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재산을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독립재산을 안 묶게 되면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에 있는 대지를 묶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게 되면 통합재산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살게 되면은 뭐겠어요? 이 사람만 혜택을 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혜택을 주는 꼴이니까 그러면 제자리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독립재산을 끌어와서 같이 묶을 수밖에 없다고요.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재산을 하게 되면은 각 단지 각 동에서 이제 사업성에 따른 사업비를 각각 이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그렇게 해라.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전체 사업성에 따른 이제 사업적으로 따져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한다면 사실은 감정가 넣을 때 1층하고 이제 뭐 로열층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내 땅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에. 근데 제자리 재건축으로 갔을 때 여기를 한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담금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비용도 이분들이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으로 한다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을 우리가 갖고 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분담금이나 이제 비용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자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하게 되면 돈이 더 들 수도 있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 어,
원래는 통합 재건축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획일화되게 이렇게 지어져 있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획일화되게 막. 근데 통합 재건축으로 요즘식으로 이제 설계나 시공을 뽑으면은 아주 아파트들이 이제 뭐 타워 평형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되다 보니까 어, 그 지상의 이제 공간을 공원식으로 쓰고 지하로 파고들고 해서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많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제자리 제자리 재건축식으로 가겠다 하면은 어, 여기 위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시공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를 다 연결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선에 맞게 커뮤니티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거기에 맞춰서 지하를 파면서 커뮤니티도 물론 지상으로 커뮤니티를 하기도 하지만 대형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수영장 아니면 골프장,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은 그 지하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만약에 제자리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설치했을 때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비용을 내셔야 된다고요, 따로. 그렇다면은 뭐 분담금뿐만 아니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러면 결국 통합 재건축으로 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만 따로 재건축할래. 근데 따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다? 노트법을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법을 적용을 못 받게 돼요. 통합 재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그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너희만 따로 한다는 말은 그 구역에서 벗어나겠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다 하면 뭐냐? 도정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또 다른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크게는 민간 재건축을 하면 도정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다시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뭐 그 설명을 좀 특히 상록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제자리 재건축이나 독립재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추진이 아이고 잠깐만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추진위의 이제 조합으로 가든 아니면 이제 신탁으로 가든 우선은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고요. 뭐 특히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창립총회를 하잖아요. 창립총회. 조합으로 가게 되면 추진위로 조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추진위 구성 승인 받고 나서 이제 법적 이렇게 하고 이제 창립총회 하고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창립총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창립총회 하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이제 조합 책자 이제 그러니까 책자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요. 책자에 만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가나 관련해서 아파트 이런 것들도 되고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제자리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것들 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넣게 되면은 뭐 이게 그 말은 이때 이제 이런 걸 다 결정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 신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탁 같은 경우도 물론 조합 추진이나 조합 설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민대표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 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신탁에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반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니까 신탁으로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노트법이 이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선도지구도 그렇고 선도지구 관련해서도 사실을 노트법의 구역 지정 관련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과 그 다음에 건축심의 통합심의를 해주는 이 부분을 지원해 주지만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발대를 만든다는 말은 뭐 전쟁도 그렇잖아요. 어디의 뭐 정찰을 한다. 정찰대를 하면 그런 전쟁에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잖아요. 정찰대를 하면은 갔다 오면은 정찰대를 해주면은 뭐 보상을 주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주겠다. 뭐 아니면은 뭐
그 복무 기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도직으로 하면 홍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선도직우가 되는 거고, 특히 착각을 하시는 게 선도직우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 입구로 재건축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도지구를 해서 노트법에서 구역 지정에 대한 이 부분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 절차 사업 시행이나 관리 처분 계획이나 사업 완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정법의 절차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재건축을 가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각도의 3분의 1도 동의받아야 되고 전체의 70% 면적 70%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지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다르니까 이거는 추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추후의 문제지만 지금 서울 쪽에서 문제되는 게 선도지구를 할 때 이미 선도지구를 할 때 통합재건축으로 하면서 제자리 재건축이나 독립재산 관련해서 각 단지별로 이러한 이제 그 추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선도지구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진위를 가든 이제 뭐 추진위 조합으로 가든 신탁으로 가든 이런 내부적인 거에 통합적인 합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반대를 하시거나 내가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하면은 결국 뭐겠어요? 현 단계에 대한 이제 소송밖에 없겠죠. 소송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 시간적인 기회 비용들 플러스 해가지고 다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노특법이 구역 지정 관련해서 부분 이제 도와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 요거 통합심의, 건축계획 심의 단계에서 통합심의 해주는데 이제 도와주고, 통합심의 해주고, 하지만 그 다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추진위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시공사 관리면서 짜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관리처분계획, 뭐 분양 공고 이런 것들 관리처분 이주, 그 다음에 사업 완료되는 이제 이주 철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정법을 따른다. 그리고 구역 지정되는 이 부분, 노트법이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선도지구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선도지구가 되고 나면 실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도정법을 따른다. 그 부분을 지금 알고 만약에 이 이후로 이제 구역이 이렇게 됐을 때 선도주랑 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선도주가 되는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됐을 때 이제 A, B, C 구역 자체 내에서 또 A1이라는 각동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제자리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독립재산으로 묶어서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은 개념이 다른 제자리 재건축으로 다른 내용이지만 이걸 묶어서 통합 재건축은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노트법에서 말하는 이제 통합 재건축의 취지는 다르다.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려면 조합이 도정법에 대한 이런 조합 설립이나 아니면 뭐 신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해줄 수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은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다. 왜냐면은 독립재산이라는 단어를 그 개념을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분담금이나 사업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단지가 이제 책임을 지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각각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겠어요? 셈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셈법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셈법이 달라지는 말은 뭐, 의견이 다양하다. 의견이 다양하면 이제 분쟁이 많다. 분쟁이 많다 하면은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잠깐만요. 오늘은, 네, 19역, 벽산 1차, 두산 2차, 한라아파트 19역을 지금 살펴보면서
네, 19역을 살펴보면서 1978세대 세계단지 한라벽산 1차, 두산 2차 19역을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린 거는 노트법, 도정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그리고 노트법이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제 선도주구와 이제 뭐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자리 재건축과 이제 독립채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 해운대 그린시티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함영 쪽에서도 물론 그쪽에서 손님분들이 막 좀 이렇게 구역 이런 것들 식으로 좀 해달라고 좀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고 시간에 맞춰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